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뭐 이미 우리가 기대값 중에서 평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치죠. 예, 평균은 그냥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의 대한평균이면 5로 나눌 5개의 값을 합한 다음에 5로 나눌 거고 6개였으면 6으로 나눌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이거 깊숙하게 또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쓰는 평균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쓰는 평균들을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중 평균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지만 가중이라는 말을 생략했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이 무엇이냐면요, 뭐가 조금 더 중요하면은 조금 더 비중을 주고 덜 중요하면은 비중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봤던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분점 공식이었는데요. 내분점 공식 같은 경우에는 MA 더하기 아니 뭐 이렇게 쓰던가? MB 더하기 NA M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었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 요 점에 대한 공식인 거잖아요. 이 P라는 거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분해했을 때 요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거 잘 보면 얘네들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내분점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죄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요. 그리고 합이 1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M,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P에 조금 더 가깝게 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림. 그러니까 P가 이쪽으로 치우침. 그러니까 B 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래서 B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에서 개수들을 보더라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 가령 M 대 N이 각각 한 뭐 5대 2 정도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개수는 A의 개수는 무엇이 되냐면 7분의 2가 되고요. B의 개수는 7분의 5가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B 쪽이 훨씬 더 강조됐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분점 공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한테 오늘은 굉장히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통계가 뭐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소개를 좀 합니다. 내신 공식 산출 아니 내신 점수 산출 단위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점이라고 해야 되나? 등급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등급이라고 하면은 금방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도 그냥 이름 아무거나 정해볼게요. 과목을 뭐라고 할까요? 예, 확률과 통계. 제 과목이니까 확률과 통계 있을 거고 젠장 3학년 과목에 뭐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 과목까지 갑자기 그냥 끌고 올게요. 여러분은 그냥 둘 다 듣고 있는 거라고 쳐요. 지금 국어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칠판 보니까 또 뭐도 있냐? 미술도 있습니다. 제가 미술음악체육사 좋아해가지고 가령 확률과 통계는 단위수가 3이고요. 지금 국어 우리 학년 배우는 거 보니까 단위수가 4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2예요. 그래서 이 단위수의 합이 9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급 그냥 이렇게 받았다고 칠게요. 국어를 훨씬 잘하는 학생이네요. 그러면 평균 등급을 어떻게 산출하냐면은 9분의 3, 9분의 4, 9분의 2라고 전체 단위수분의 일부 단위수 이거 다 깔아놓고 나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싹 다 곱해준 다음에 그걸 더합니다. 이게 뭐야 계산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얼마지? 대충 2점 몇몇 등급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이게 내신 산출 방법이고요.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가중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딱 세 글자 맞네. 가중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가중치들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중치의 합은 1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통계에서 평균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학생의 시간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내신 산출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과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국어가 제일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혹은 덜 중요해 보이는 과목은 무엇이냐면은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내신 산출에 있어서는 단위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단위수 높은 과목들을 먼저 노리시는 게 내신 산출에 중요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것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한 가중평균들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확률 변수를 깔아놓고 확률 변수의 값들도 막 써놓잖아요. 이게 확률 변수의 값들이고 확률 변수 x가 이 값일 때의 확률, 그러면 이걸 그냥 p1, p2, p3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구조만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값이고요. 이거는 가중치예요. 그러면은 값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을 곱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통계학자들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x3, p3라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xn, pn이라고 쓴 것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미쳤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쓰면은 전체의 값들을 가중치를 줘서 전체의 경향을 한 개의 숫자로,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계산해 보면 한 개의 숫자겠죠? 한 개의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는 용어로 조금 더 고급지게 포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확률 분포표 만들었죠? 지금 우리 이산 확률 변수만 다루는 거예요. 확률 분포표에서 위아래 싹 다 곱해가지고 더한다. 그러면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 내가 알고 싶은 평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같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맨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전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공부를 했으니까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이 평균이구나. 연습 좀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귀찮아서. 다 안 푸는 건 아니고 제 눈에 별로 안 차는 것 같아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78페이지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짜증나는 게 뭐냐면 확률이 주사위 눈마다,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이 싹 다 6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야 이거 평균 방금 전에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 봐 일부러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값이 1, 2, 3, 4고요. 위에 1, 2, 3, 4라는 값이 나올 때마다 그때의 확률이 각각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x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저 아무거나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균 어떻게 구하냐? 평균은 위에 거 아래 거 곱한다고 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1, 6분의 2라는 확률 혹은 가중치에다가 값을 곱해주시고 6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6분의 2 곱하기, 아니지 이건 1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러면은 6분의 얼마냐 이거? 예, 1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2분의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평균을 잘 구합니다. 기대값을 잘 구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집단의 경향을
한눈에 알려주는 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표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이런 표를 그려서 다시 좀 재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x가 1, 2, 3, 4일 때 그때의 확률들을 각각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저 x라는 값에 약간의 보정을 취해 주기로 했어요. x에서 얼마만큼 뺐나요? 저 스몰 m, 제가 말하는 기대값이라는 만큼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것의 의도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이 기대값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 나냐?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의 경향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되게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만큼 빼주면, 기대값만큼 빼주면 되게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평균이 2분의 5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서 구해줬어요.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은 얘에 견주어서 봤을 때는 2분의 3만큼 작습니다. 그러면은 4라는 값은 얘에 견주어 봤을 때 2분의 3만큼 크고요. 3이라는 값은 이 값에 견주어서 봤을 때는 2분의 1만큼 큽니다. 라고 되게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대상이 전체의 경향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 이것을 앞으로 편차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차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는 지금 보셨죠? 편차는 전체의 경향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한 개의 값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되게 좋은 대상이라고요. 근데 이 편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편차 장점 얘기했어요. 편차 장점은 개개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긴 좋은데 편차의 단점은 무조건, 편차의 단점은 무조건,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집단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집단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한다. 그게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평균이 무조건 0이 나올까요? 그럼 더해서 0이 나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개의 값을 더했더니 0이 나왔다더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놓을 수 있는 대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평균이 무조건 0이 나오냐? 몇 개는 양수가 나오고 몇 개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들이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편차 평균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편차의 평균이 0이 나온다면은 몇 개가 플러스고 몇 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냥 메뉴를 통일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부호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값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곱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만 배웁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편차 평균도 이거 번역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평균 편차, 절대 편차 평균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아무튼 절대 편차라는 거는 아니 말 맞나? 아무튼 말 자꾸 헷갈린다. 편차 평균? 절대 편차 평균? 평균 편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쓸모가 없거든요. 얘는 중앙값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 배우는 거지 사실 얘를 공부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지금 편차들에는 부호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는 편차 아니 이게 1이라는 값이 평균에 비해서 2분의 3만큼 작다는 거잖아요. 그냥 2분의 3만큼 작다고 지금부터는 얘기하지 말고 얘랑 얘를 그냥 다 2분의 3만큼 평균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근데 부호 뗄라니까 절대값도 싫다면서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선 교묘하게 비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곱을 쓸 건데 교육과정이 시키는 대로 제곱을 쓸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널브러 주지 말고 표에다가 x-m 편차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표가 좀 더럽게 생겨가지고 좀 옮겨왔어요. 그럼 4분의 9, 4분의 1, 4분의 1, 4분의 9 이렇게 쓰여진 가운데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expectation value 기대값을 구할 겁니다. 방금 P 발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위아래 곱해주는 거예요. 위아래 싹싹싹 다 곱해주시면은 어차피 분모 다 24니까 24분의 이거는 9 될 거고 이거는 2 될 거고 이것도 2 될 거고 이것도 9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 24분의 22니까 24 아니 약분 잘못했어요. 진짜 저는 제가 계산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이 맨날 틀리잖아요. 엄청 자신감 깎여요. 그래서 12분의 1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편차라는 거는 개개의 대상이 요 평균 제 기준점 제가 원하는 전체의 경향 개개의 값들이 전체의 경향과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게 여기에 제곱 없었던 편차입니다. 근데 편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였냐면은 편차의 평균이 무조건 0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편차의 평균이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그러니까 0이 되는 단점을 보정시켜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쓰거나 제곱을 시킬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시킬 것이다. 왜냐면 제곱을 시켜야 평균이랑 친해지니까. 그래서 부호를 제거시켜서 x-m의 제곱에 대한 확률 분모표를 그렸고요. 그에 따른 확률들이 각각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12분의 11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1, 2, 3, 4라는 집단의 대상들이 이 집단이 평균을 얼마나 잘 따르냐 그것들을 한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요 분산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을 싹 정리를 해서 좀 식으로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배웠는데 기대값은 일종의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단 한 개의 숫자라는 것이고 대표값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게 x가 아니고 i가 1부터 n이에요. 대표값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값들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값들에다가 아무런 그 가공 안 하고요. 개별적인 값들에다가 확률이라는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한 것을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산이라고 읽으면서 대표적인 삼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개의 대상이, 그러니까 개개의 대상들의 경향이 전반적으로 저 대표값을 잘 따르냐 못 따르냐 그걸 판정해주는 도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휴 복잡해.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편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헷갈리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계산하신 다음에 음수가 안 나오게 그냥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할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계산하시고요.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계산하세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증명 왜 안 하냐? 증명이 너무 쓸모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물론 증명을 하면 우리가 똑똑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똑똑해졌다고 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애초에 지필평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 좋아서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분들 무시 안 해요. 수학 재밌어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여러분이 수학을 매개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거지, 그냥 수학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저는 소개 안 하고 있었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도 대표적인 산포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포도가 뭐냐면은 이 집단 전체가 대표값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산포도가 크면은 말 더럽게 안 듣네 라는 뜻이고, 산포도가 작으면은 얘네들은 대표값들을 잘 반영을 하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얘 정의가 진짜 허접해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아마 미래의 승자가 될 겁니다. 그지만 저 의문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패배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앞으로 뭔가 연구를 지속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까지 고민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줄이겠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남기는 게 모두를 위한 거지 특정한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80페이지의 문제 4번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차니까 차는 음수 아니에요? 차가 뭐냐면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취한 게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엄마랑 같이 마트 갔을 때 한 5살쯤에 뭐 6살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살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두 개 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두 개 보면서 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 그냥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아저씨 같은 비비빅이랑 메로나 하겠습니다. 비비빅이 1,000원이고요. 메로나가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애기쟁이일 때 비비빅이 1,000원, 메로나가 500원이니까 엄마 비비빅이랑 메로나 500원 차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미쳤으면은 엄마 비비빅이랑 메로나랑 마이너스 500원 차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잘못 배운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500원 차이 난다고 하지 누가 마이너스 500원 차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그 음수가 되는 걸 배제를 하는데, 그럼 차 같은 경우에는 0부터 5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차가 0이라는 건 두 개의 대상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주사위 2번 던졌으니까 분모는 아무래도 36일 거고, 그럼 차가 0이 나온다는 건 이렇게 6이라고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가 1이 난다. 차가 1이 난다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까요? 차가 1이 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순서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2,1, 1,2. 아, 얘네들 쌍둥이다. 그럼 나 한쪽만 쓴 다음에 2번 곱해야지. 그럼 총 10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10이 나는 거는 차가 10이 나는 건 아니구나. 차가 2가 나는 거는 몇 가지 종류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8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세야 돼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세세요. 그럼 차가 3이 나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차가 3이 나는 경우에는 한 6가지 있을래나? 차가 4가 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으려나? 한 4가지 있으려나?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쫄리긴 하는데요. 그러면 쫄리면 뭐 하셔야 되냐?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합을 일단 구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을 구해보니까 36분의 2, 4, 6, 8, 10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얘의 5배니까 30. 그 다음에 얘는 직접 세서 알 수 있었죠? 아, 정말 합이 1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확률 분포표를 엄청 잘 만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어진 컷의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다 하세요.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찍찍찍 위아래 곱해서 더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36분의 6 곱하기 0, 36분의 10 곱하기 1, 36분의 감당 안 되죠? 36분의 6 곱하기 3, 36분의 4 곱하기 4, 36분의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벌써 기분 나쁘긴 하지만 36분의 2 곱하기 5. 그러면 36분의 얼마냐? 이건 어차피 됐고 10, 16 깝쳤다가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16, 10. 이거 대칭이네. 완전 좋네. 세상에. 세상에, 대칭이라고 좋아해봤자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매 한 가지군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2, 32에다가 18 더하면은 50, 70. 아, 좋아. 평균이 36분의 7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단의 경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대체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차이는 36분의 70, 바꿔 말하면 2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2보단 살짝 작은 값이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었고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도 있었고 이와 같이 평균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표 자체가 극혐이니까, 아니, 이 계산 과정 자체가 극혐이니까 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흔적마저도 극혐이네요. 빨리 말려버릴 거예요. 저 이러고 있는 동안 여러분도 연습하라는 의미입니다. 야호, 다 말랐다. 이제 그럼 수업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2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아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랑 그냥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을 2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 쓸 거예요. 애초에 평균 구했어요. 그럼 평균 구했으니까 빼가지고 제곱하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x가 0, 1, 2, 3, 4, 5가 있을 때 그 아래다가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아래다가 그냥 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0, 1, 4, 9, 16, 25라는 계산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다가 36분의 6, 18, 6, 4, 2라는 계산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세 구할 수 있어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얘네들 찍찍찍찍찍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곱의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은 아까 평균 구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은 벌써 쫄린다. 그냥 바로 할게요. 36분의 0이고 이게 10이고 32,
10 더하기 32 더하기 9, 9, 6, 54. 계산 잘한다. 16, 4, 64. 25, 2, 50. 그러면은 이것도 또 파워 계산해야 되겠구만. 얘네 둘이 더하면은 118인가? 예, 118에다가 32 더하면은 118, 32, 118, 32. 좋아, 좋아. 150. 그러면은 분자가 210이네요. 210 나누기 36이라고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Vx 벌써 감당 안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36분의 210. 뭐야 이거 계산 너무 빡세가지고 그 듣는 여러분 되게 불안하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고요. 이게 제가 계산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가 엄청 짜증 나는구나. 슈퍼 짜증 나는구나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번외. 당연한 얘기인데요. Vx 있고 EX의 제곱이 있고 EX 제곱이 있고 EX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적당히 알면은 나머지 한 개를 알아낼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A제곱 B제곱 알면 C제곱 알았고 C제곱 A제곱 알면 B제곱 알았던 것처럼 그런 문제에서 종종 얘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별도 못 그리네. 뚱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항상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철수랑 철순의 형은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혹은 철순의 개는 왜 자꾸 탄력을 찢어먹는지, 그리고 스토리텔링 수학은 왜 이렇게 구린지 등등인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x의 어떻게 보면은 x의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값 뭐 어쩌고 저쩌고 활용을 배웠어요. 활용. 통계량 같은 소리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맞는 것도 아니고 EX, VX, 시그마 X 같은 걸 구하는 걸 다 봤습니다. 특히나 VX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X를 조금 더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있었으면 이제 철수랑 형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명을 대충 이렇게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되게 바보같이 얘기했네. 페이지 81이라고 하면 되는 걸. 이산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 통계 아니에요. 이거 통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 대충 가르치는데요. 맞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 통계 저거 하나도 모른대요.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증명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한 명 있을래나 두 명 있을래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증명 파트는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외우세요. 외우는 시간 지금 그냥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그냥 다 외웠어요. 양씨. 이거나 보세요. 이거나. 자, 문제 보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이라고 했고 분산이 5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2x 플러스 3의 평균 구하시고요. 2x 플러스 3의 분산 구하시고요. 2x 플러스 3의 표준 편차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저기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할 줄만 알면 이렇게 근사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VAX 플러스 B에서 B는 하는 일이 없다. 다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B는 하는 일이 없다. 어디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 그러면은
얘만 영향받으니까 2의 제곱 vx라고 쓰시면은 4 곱하기 5니까 20 이렇게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20의 루트 취한 거니까 루트 2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꿀! 개꿀! 두 번째,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고 플러스 1 해주시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어라? 이건 마이너스 1의 제곱의 vx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시그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루트 5. 그렇구만. 간단합니다. 뭐 이런 걸 공부를 시키고 있어. 예제 3은 안 합니다. 문제 6도 안 합니다. 왜냐? 그냥 이거 계산할 줄 알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82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이번에 또 모의고사 성적도 나왔으니까 그냥 뭐 표준 점수도 좀 이게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그냥 대충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P82 예제 이게 표준화라고 해가지고, 어이구 틀렸지? 표준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x가 이런 거 따를 때 이거는 이걸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뭐 아무튼 좀 많은 거를 얘기를 했었고, 우리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서 안 배운다고 막 휙휙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평소에 좀 찾아보신 다음에 아니면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가지고 세특거리 뜯어내세요. 가령 삼포도에서, 그러니까 그 삼포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대표값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삼포도, 주어진 삼포도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에 대응하는 대표값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막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왜 평균 편차랑 표준 편차랑 구분을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 민코프스키 공간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지적 허용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무실 오세요. 저희 확통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1층, 2층, 4층에 있습니다. 알아서 오셔서 질문하시면 다 받아들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좀 한 시간에 좀 나가고 싶네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